자, 모의고사 3회 해설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세요. 다음은 사회문화현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 과정 중 한 단계에서 행한 작업 결과이다. 이 작업 결과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 됐어요. 사회적 통합 정도와 자살률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와 범죄에 관해는 상관관계가 높을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자, 사회조사 관계 양적 접근법에서 우리 뭐 배웠죠? 자, 문제, 자, 제기, 자, 가설, 설정, 그렇죠? 가설 설정이 잠정적, 정적, 결론, 자, 연구, 설계가 있었고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겠죠? 그 다음에 자, 자료, 수집, 그리고 자, 분석, 기적 분석, 자, 가설 검증이 들어가고요. 가설 검증, 그리고 결론, 도출. 자, 그리고 바로 자, 우리가 뭐 일반화도 들어가겠죠. 활용 단계. 이 단계에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뭐죠? 그렇죠. 이 가설 설정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두 가지 가설. 연구 문제를 구체화하고 있고요. 특정이 가능한 개념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연결된 문장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연구 과정에 한 개만 설정된다. 지금 위에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4번은 잘못 설명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설 설정은요, 연구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특정 가능한 변수로 변수와 변수 간의 논리적 관계를 자, 잠정적으로 밝히는 것이 가설 설정에서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볼게요. 다음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사회의 특성에 대하여 바른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습니다. 자, 보니까요, 가정 배경이 있고요, 사회가 있고요, 출세, 학교가 있습니다. 자, 영향의 정도를 보니까요, 가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가정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밖에 없고요. 학교가 자,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한 개밖에 없네요. 중요한 건 가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죠. 결국 가정 환경 이미 결정이 됐네요. 가정 환경에 의해서 뭐가 출세가 그럼 어떤 관점이죠? 갈등론적 관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가 계급 간의 불평등한 구조를 곡착화시키고 있더라. 맞는 얘기고요. 자, 가정 환경이 현재 불평등 유지에 기여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정 환경이 아니고, 그렇죠, 가정 환경이 아니고 학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얘는 영향이 작고 하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그렇죠,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에서 더 높은 지위와 보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기능론의 입장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갈등론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됐어요. 특정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상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는 그 지역의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자, 참여 관찰법에 대한 지금 자, 바로 자, 수집 방법이네요. 우리 참여관찰법은 주로 질적 연구 방법에서 사용했고요. 가장 자, 비구조화, 그렇죠?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참여관찰법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나요? 참여관찰법의 가장 큰 단점은 뭐죠? 시간과 비용이 자, 많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예측 못하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렇죠, 연구자, 참여 관찰을 하고 있는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정답은 자, 1번이 자, 옳지 않은 것이네요. 그렇죠? 자, 4번을 보겠습니다. 그림은 정보 전달의 방향과 정보 제공원의 집중 정도에 따라 미디어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가와 라에 해당되는 미디어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했습니다. 일방향은 주로 뭐죠? 일방향 쪽은 전통적 매체를 할 수 있는 TV, 뭐 라디오, 뭐 신문고요. 쌍방향 쪽은 뭐가 되죠? 그렇죠? 인터넷, 그렇죠? 그다음에 뭐 SNS 같은 것이 쌍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분산적 구조죠. 분산적 구조, 그렇죠? 자, 일방향은 그렇죠?
어느 구조? 집중적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 한다면 자, 시간, 공간적 제약을 축소, 다양한 관심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상 공동체 제공한다. 그럼 B가 되겠고요. 독재 국가의 정보 조작을 조작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중을 선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 조작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그럼 뭐가 되죠? C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로 자, 이 일방향은 중앙 집권적이고요. 자, 쌍방향은 분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을 볼게요. 다음 글에 밑줄 친 사회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1만 2천 명이 근무하는 땡땡 화학의 동호회, 땡땡 화학의 동우회죠. 그러면 땡땡 화학은 공식 조직이 되는 거고요. 그 공식 조직 내에 동아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비공식 조직이 땡땡 화학의 동호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공식 조직에 대한 설명이네요. 규약 구성원에 간의 위계 질서가 엄격하다. 그건 공식 조직이고요. 규약 규칙에 따라 업무 수행한다. 공식 조직이고요. 형식적 수단적 인과관계 공식 조직이고요. 정답은 4번. 거대 조직에서 인간 소외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자, 비공식 조직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은 자,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계층 의식을 조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자, 분석으로 타당한 것은 했어요. 1991년도에서 2003년도로 가면서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자, 사람이 늘어났고요. 그렇죠? 점점 자,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61.3%에서 60.3%, 56.2%로 나는 하류층이라 생각한다. 37.1%에서 38.2%, 42.4%. 그러면 중층도 감소하고 있는데 하층은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중층이 늘고 하층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계층 간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 양극화에 대한 문제가 등장할 수 있고요. 보통 어떤 형태가 될까요? 이런 바로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보면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을 보면요. 가나의 연구에 적용된 문화의 연구 관점을 바르게 짝짜진 것은 했어요. 갑은 남미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의 언어, 풍수, 음악, 설화 등 다양한 민속자를 수집하였다. 나의 정체성을 외부 문화를 통해 확인하기 위한 연구였다. 뭐죠? 비교론적 관점이네요. 그렇죠? 가는 비교론적. 자, 나를 볼까요? 나는 자, 을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인도의 민족 구성, 주요 산업 비중, 종교 등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인도 사회 통제 장치로 작용해 왔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 수행이다. 카스트 제도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민족 구성에 큰 영향을 준다. 어떤 관점이죠? 총체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을 볼게요. 사회 문제를 보는 자, 다음 관점을 바르게 분석하고 있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사회는 하나의 체계로서 사회의 여러 부분들을 통합하여 상호 긴밀한 자, 관련을 맺고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자, 기능론의 입장으로 지금 보고 있네요. 그렇죠? 따라서 어떤 사건에 의하여 사회 체계의 한 부분이 변화가 될 때 다른 부분도 이에 상하여 적응을 해 나간다. 만약 사회를 구성하는데 여러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자, 기능론에서 사회 문제란 그 사회의 기능이 기능 자체가 깨진 거죠. 그래서 불균형 상태, 부조화 상태, 제 기능이 유지가 안 된 상태로 보는 거죠. 그럼 다시 이것은 회복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관점을 우리가 사회 병리론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원래 상태 다시 회복할 수 있더라. 문화지체 현상도 이와 같은 맥락이죠. 문화지체는 물질 문화에 비해서 비물질 문화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나타나는 사회 문화적인 문제들이니까요. 기능론의 입장 맞고요. 사회 문제의 발생 책임을 주로 개인이 아니고요. 이 기능론은 거시적 관점이니까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에서 찾는 문제가 되겠죠.
사회체제의 불균형이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복, 균형 상태로 회복해야 되겠다. 정답은 예, 가, 나, 라 4번의 정답이고요. 다는 틀렸습니다. 자, 9번을 보시면요. 다음 두 법률이 공통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어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련된 법률 제1조, 장애인 복지법 제1조죠. 자, 이것이 바로 상대적, 그쵸? 비례적,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선천적인, 그쵸? 차별, 선천적으로부터 평등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상대적, 비례적, 실질적 평등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의 반대가 뭐였죠? 형식적, 그쵸? 형식적 평등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거는 근대에서 중요했던 평등이고요. 오늘날은 현대에서는 상대적, 비례적 평등이 중요하더라. 자, 10번에서 11번 문제인데요. 10번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볼게요. 10번. 다음은 근대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했습니다. 이 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자, 나에 들어갈 사상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나에 들어갈 사상, 우리 뭐가 있었죠? 국민 주권 사상도 있고요. 주권설. 사회 계약설도 들어가야 되겠고요. 사회 계약설. 자, 계몽 사상도 있겠죠. 계몽 사상. 그리고 우리 천부인권 사상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가의 사상적 배경이네요. 자, 국민의 주권은 대표될 수 없기 때문에 자, 직접 행사해야 된다. 자, 국민주권 사상을 통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면 되겠지만은 자, 대의제를 자, 주장을 하고 있죠. 사회개혁설에서 물론 루소 같은 경우는 직접 민주제를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나에 영향을 준 가에 해당되는 사상은 아무래도 국민주권 사상은 맞고요. 직접 정치 행사해야 되는 것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가침의 성격을 갖는다. 뭐죠? 천부인권 사상. 당연히 맞죠. 자,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현대에 와서 자, 바로 이제 3번은 다는 현대에 와서 그렇죠. 현대 와서 라는 인류는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 자연 법칙을 발견하고 자, 진보할 수 있다. 그런 계몽 사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을 볼까요? 자, 11번. 헌법의 내용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했어요. 자, 언론의 자유는 불가침의 절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틀렸죠. 타인의 권리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 권리가 틀렸고요. 언론의 자유에는 사회적 책임이 수반된다. 당연하죠. 언론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이다. 수단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을 의미하죠. 언론의 자유는 뭐죠? 자유권적 기본권이니까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소극적이자 방어적 성격의 권리를 갖고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이니까요. 정답은 2번. 자, 12번을 보겠습니다. 표와 같은 특징을 갖는 대표 결정 방식에 대한 연구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표 발생 가능성이 높은가? 아니요. 자, 군소정당에 의해 진출에 유리한가? 예. 지역 주민의 의사가 당선자 결정에 직접 반영되는가?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바로 각 정당의 득표율, 의석 비율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을 볼게요. 가나 두 헌법 규정과 관련된 자, 진술로 옳은 것 됐어요. 자, 13번을 보시면요. 가나의 두 헌법 규정과 관련된 진술로 옳은 것. 법률이 헌법에 의배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A는 B에 제청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헌법 제107조 제1항의 법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이네요. 가는 자,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이죠. 제청권.
자, 그래서 A는 B에 제청하여 했으니까 A가 법원이고, 그렇죠? 자, 의원 법률 심판은 누가 하죠?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죠. 자, 나를 보겠습니다. 명령규칙 처분이 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되는 경우, 자, 대법원의 명령규칙 처분 심사권이네요. 그렇죠? 심사권. 그러면 자, C가 대법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대법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자, 2번. 자,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는 심판은 누가?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심판,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기관적인 심판, 고위공무원 탄핵 심판을 갖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더라. 자, 기억을 해주시고요. 14번을 보겠습니다. 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어요. 가 범죄자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 뭐죠? 선고유예가 되죠. 유예. 선고유예. 자, 나를 보겠습니다.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유예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 집행유예가 되죠. 집행유예.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자, 제도화시킨 것은 자, 아무래도 무조건 가둬놓고 교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자, 풀어놓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감하는 것보다는 교화나 개선의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자, 내리게 되는데요. 자, 가는 무죄 판결 아니죠. 이 두 가지는 무죄가 아니죠. 자, 나를 선고받는 구속 피고인은 석방된다. 그렇죠? 구속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석방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을 보겠습니다. 15번. 자, 대학생인 갑은 만 18세로 연상의 을을 만나 결혼에 성공하여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갑은 곧 다가오는 12월 연말에 여전히 만 18세인 자신이 혼인 전과 비교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했다. 단 갑의 생애는 1월 5일이다. 자, 지금 성년 의제와 관련된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결혼을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년으로 대접받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살 수 있다. 단 민사에 관해서만 예죠. 형사에 관한 기타 내용은 미성년자, 아직까지는 미성년자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 자, 술을 사거나 술집을 자, 출입할 수 있다. 부모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중요한 건 성년 의제에 관련된 것은 1번은 3번에 바로 자, 민사에 관한 단독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정답은 3번이 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갈게요. 자, 16번은 자, 배추와 무의 생산 조합이 나와 있는데요.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은 했어요. 자, 무의 기회비용, 배추의 기회비용은 다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하는 것이죠. 틀렸고요. 3번 일정한 양의 무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배추의 자, 양은 B점이 C점보다 자, 많다 했는데요. 무 생산을 늘리기 위해 포기해야 될 배추 양은요. 어떻게 되죠? A, B, C 순이 되겠죠. C 순. 틀렸고요. 4. A점, B점, C점 모두 그렇죠. 생산 가능이 이루어지는 가장 효율적인 지점이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을 볼게요.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중고차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자는 자기 차가 결함에 대한 정보를 숨겨야 이익 발생이 크고 또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별로 느끼지 않으므로 그 차를 산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병원에서 의사는 질병과 의료에 관하여 정보가 없는 환자를 상대하여 과잉 진료를 하고 치료를 높이는 행위가 발생하기 쉽다. 다음 사례 당연히 그죠. 시장 기능을 통해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자,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과시 소비와는 관련이 없고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와 관련된 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을 보겠습니다. 18번. 자, 그림에 대한 자,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건 표에 대한 분석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2010년도와 2011년도의 인구는 같다 했습니다. 자, 2010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는요. 2009년도 대비 인구 증가율이 몇 퍼센트? 3%가 증가한 걸 의미하죠. 그러면 2011년은 2010년도에 대비해서 3%가 증가한 거죠. 전년도 대비 3%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그쵸. 인구가 같을 수 없죠. 오히려 인구가 더 증가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3%가 증가한 거고요. 전년도 대비 3%가 증가했으니까 3%만큼 더 증가한 거니까 2010년과 2011년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가는 잘못된 겁니다. 난을 보겠습니다. 난을 보시면 2010년도와 2011년도의 1인당 실질 GDP는 같다. 같죠. 왜 그러냐면 2011년도의 인구 증가율과 실질 GDP가 각기 3%니까 그렇죠. 일치하고 있죠. 그러면 1인당 실질 GDP도 전년도와 동일하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다뤄보겠습니다. 2012년도 1인당 실질 GDP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 했습니다. 2012년 실질 GDP는요.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이 아니고 1%가 증가한 거죠. 마이너스 음의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년도만큼 폭은 증가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1%가 지금 뭐죠? GDP가 성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이건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감소했다고 했으니까요. 나를 보겠습니다. 2012년도 실질 GDP 증가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크다 했습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3%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 규모는 그렇죠. 2011년보다 크다라고 해야죠. 실질 GDP 증가율이 동일하더라도요. 정답은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분석하는 것 잘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19번. 다음은 다음 그림은 생애 주기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 됐어요.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인데요. 은퇴 이후에 국민연금의 수혜 규모가 커지면 B는 작아진다. 당연하죠. 국민연금은 은퇴 이후의 소득이죠. 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금 규모가 커지면 B는 작아진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번은 필립스 곡선이 나왔죠. 자, 20번. 필립스 곡선. 필립스 곡선은 물가와 실업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반비례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자, 물가가 오르면 그렇죠? 물가가 오르면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등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등장하게 되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실시할까요? 재정 정책으로 정부의 조세 정책에서 세금을 좀 올릴 거고요. 자, 금융 정책은 금리를 또 인상시키는 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조절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실시하겠죠. 자, 실업률이 올라간다. 그럼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그렇죠.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가니까 정부에서는 뭐죠? 재정 정책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겠죠. 그래서 세금을 깎아주거나 자, 금리를 금융 정책에서는 인하시키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계가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필립스 곡선에 대한 성격인데요. 그 중에 지금 이 필립스 곡선에서 가는 뭐에 대한 문제죠? 바로 실업률이 지금 심각하네요. 그렇죠?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침체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공공투자를 확대시키는 정책, 혹은 실업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 그래서 실업률 낮추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겠죠. 1번은 맞고요. 중앙은행에서는 할인율을 인하시키는 정책, 그리고 그걸 전체로 우리는 금리를 인하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고요.
통화량을 결국 뭐죠? 확대시키는 정책들을 실시하겠습니다. 자, 중앙은행에서는 당연히 시중에서 국채를 매입해서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들을 실시를 하겠죠. 이것은 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죠. 자, 그런데 적절치 않은 거라 했으니까 기업은 실업률이 낮은데 실업률이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정리해고를 더 빨리 하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와 정반대 공공투자를 축소하고요. 실업보조금 철폐하고요. 할인율을 인상시키고요. 금리를 인상시키고요. 통화량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국채를 매각합니다. 그것은 물가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표를 분석하는 문제나 그다음에 그래프를 보고 분석하는 문제들이 다소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깊이 있게 경제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모의고사 1회부터 3회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바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먼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블랙박스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 핵심적인 강의부터 여러분들 정리하신 다음에 모의고사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